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73회입니다. 42. 편작 창공열전. 아름답고 좋은 것은 모두 상스럽지 못한 것이다. 1.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일으켰을 뿐이다. 편작. 비방을 전수받다. 편작은 발해 지방에서 태어났으며 성은 진이고 이름은 월인이었다. 편작이란 이름은 후에 그가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편작은 젊어서 어느 고관의 집에서 손님 맞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장상군이라는 은자가 빈격으로 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중 오직 편작만이 장상군을 특출한 사람이라고 여겨 언제나 그를 정중하게 대하였다. 장상군 역시 편작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장상군은 객사를 떠나던 지 10여 년이 됐을 때 은밀히 편작을 불러 둘만이 마주하고는 나는 사람의 만병을 치료하는 비방을 알고 있다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길이 없지. 그래서 그대에게 비방을 전수하라네. 다만 결코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되네 라고 말했다. 편작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자 장상군은 품소에서 약을 꺼내 편작에게 주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은 깨끗한 이슬이나 빗물에 타서 마신 후 30일이 지나면 사물을 깨뜨려 볼 수 있게 될 것일세 라고 말했다. 또 비방이 쓰여있는 책들을 모두 편작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잔치를 감춰버렸다. 편작은 그가 알려준 대로 한 달 동안 약을 복용하였다. 그랬더니 담장 넘어 사람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의 내장 속 종기까지 모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그저 맥을 짚어서 알 수 있노라고 말할 뿐이었다. 편작은 어원이 되어 제나라에 머물기도 하고 조나라에 머물기도 하였는데 조나라에 있을 때 편작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런데 당시 진나라의 세도가 있던 조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더니 5일이 되어도 혼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대신들은 어쩔 줄 몰라다가 편작을 불러오기로 했다. 편작이 도착해 진찰을 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소. 옛날 진목공도 똑같은 정세가 나타났었는데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때 목공이 깨어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재가 있는 곳에 가는데 매우 즐거웠소. 천재는 이웃 진나라가 머지않아 큰 혼란에 빠져 5대 걸쳐 어지러우나 그 뒤에 천하의 패자가 될 인물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는 빨리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으면 풍속이 문란해지고 말씀하셨소. 과연 목공의 말대로 진나라는 현공 때 나라가 어지러웠으나 문공이 나타나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양공은 한때 목공의 군대를 초산에서 격파했으나 그 뒤 숱한 난행을 범했지요. 지금 조간자 대감의 정세도 목공과 똑같았으므로 사흘 안에 반드시 깨어나실 것이요. 그리고 깨어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과연 이틀 반 만에 조간자가 깨어났다. 그리고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천재가 계신 곳에서 즐겁게 지냈소. 약사들이 쭉 늘어앉아서 흥겨운 음악들을 연주했고 또 여러가지 진기한 무용도 감사했소. 그런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나에게 덤비지 않겠소. 내가 급히 활을 쏘자 그 곰은 쓰러졌소. 그러자 더 큰 곰이 또 나타났소. 이번에도 활을 쏘자 그 곰 역시 쓰러졌다고. 그때 문득 천재 계신 쪽을 보니 내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천재는 이 아들이 거둔 이 개를 주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랑캐 산 개를 내게 주셨소. 또 천재께서 내게 진나라는 대대로 쇠약해져서 7대로 내려가면 멸망하리라. 영씨가 번개 서쪽에서 주나라를 크게 칠 것이지만 이 또한 나라를 오래 보존치는 못하리라고 하셨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편작이 예측한 것과 똑같아 매우 놀라워했다. 조간자는 편작이 자기가 깨어날 것을 진단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편작에게 논밭을 많이 하사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준 것일 뿐이다. 그 후 편작은 광나라로 갔다. 그때 마침 백나라 패자가 병이 걸려 죽었다. 편작은 백나라 궁궐 문 앞에 가서 어수를 좋아하는 종사자에게 태자께서 무슨 병에 걸리셨습니까? 온 나라 안에서 빌고 기도하며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있는 형편이군요 라고 묻다. 이에 종사자는 태자의 병은 절기가 제대로 돌지 않아 기형체 꽉 막혀서 풀리지 않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몸 밖으로 터져나오며 몸속으로 내장이 상하게 생긴 것입니다. 전기가 사기를 누리지 못하여 그 사기가 제대로 쌓여 발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음의 움직임이 급해져서 돌연히 의식을 잃고 죽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다시 편작이 돌아가신 것은 언제쯤입니까? 라고 묻자 종사자는
닭이 울 때부터 방금 전까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때 편작이 또 입관은 하시는지요? 라고 묻자 종사자는 아직 안 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아직 반나절도 안 됩니다. 라고 했다. 이에 편작이 저는 저 나라 발해의 진오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태자의 모습을 배우지도 못하였고 또 앞에서 모실 기회도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태자께서 돌아가시도 하는데 제가 태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중수자는 선생은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태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하시는지요? 내가 알기로 옛날 유부라는 어원이 있었다는데 그 어원은 병을 고치는데 탕액, 예세, 참석, 조인, 안울, 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옷을 풀어쳐 한번 진찰해 보는 것으로 병의 징후를 보고 오장의 원혈에 따라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열어 막힌 맥을 통하게 하며 척수와 내수를 누르고 구황을 만지고 횡격막을 바로하여 위장을 깨끗이 하고 오장을 세척하며 전기를 다스리고 형체를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선생의 의술이 이러 할 수 있다면 태자께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죠. 그렇지도 못하면서 태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구기 시작한 갓난아이에게조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하루가 지나가자 편장은 하늘을 쳐다보고 당신이 말하는 의술은 대나무 통으로 하늘을 보고 좁은 틈으로 글을 읽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술은 환자의 맥을 찍거나 기척을 살펴보고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몸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아도 병이 어디에 생겼는지 말해주십니다. 양에 관한 증상을 진찰하면 음에 관한 증상을 미루어 알 수 있고 음에 관한 증상을 진찰하면 양에 관한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몸속의 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굳이 천리 먼 곳까지 가서 진찰하지 않아도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 감출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대가 제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시험 삼아 들어가 태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태자의 귀 속에서는 소리가 나고 코는 벌렁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태자의 두 다리를 더듬어 올라가 엄부에 이르면 아직 따뜻한 기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탄식하였다. 중수자는 편작의 말을 듣자 멍해져 눈 한 번 깜짝이지 못하고 혀는 오그라져부터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편작의 말을 경나라 임금에게 전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경나라 임금은 몹시 놀라면 궁정의 중문까지 나와서 편작을 지켜나했다. 경나라 임금은 선생의 고귀한 인술에 대해서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대 앞에 나가 뵙지는 못하였소. 이제 선생이 우리 이 작은 나라까지 오시어 다행스럽게도 나를 도와주게 되시니 왜 떨어진 작은 나라의 나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오. 지금 선생이 여기 계시기에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소. 선생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아들은 영혼을 주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였겠지요. 라면서 말을 마치기 전에 숨이 막히는 듯 흐느끼 울며 정신이 혼미해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넘치는 눈물이 눈썹을 적시고 스스로 누를 수 없는 슬픔에 모습까지도 변해버린 듯하였다. 편작은 태자의 병화 같은 것을 시골이라고 합니다. 양기가 엉키 속으로 들어가 위는 진동의 움직임을 받아 경맥을 손상시키고 낭맥을 막아 각각 3초와 반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양맥은 아래로 내려가고 음맥은 위로 올라가 두 기운이 함께 모여 서로 막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음기는 역으로 위로 올라가고 양기는 안으로 운행하여 양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고동을 치지만 올라가지 못하며 위와 밖의 양기와 단절되어 음기에 의해 보내지지 못합니다. 위에는 끊어진 양기의 낭맥이 있고 아래에는 파괴된 음기의 근기가 있어 음기를 파괴하고 양기를 단절시켜 혈맥이 없어지고 맥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게 될 것이며 태자께서는 정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제자인 자양에게 침과 지석을 가게 하여 그것으로 몸 표면에 있는 삼양오해를 찔렀다. 한참을 지나자 태자가 소생하였다. 그러자 지표에게 5분의 위와 8감의 약재를 섞어서 다른 다음 이것을 양 기다랑이 아래에 번갈아 붙여야 했다. 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다시 음과 양을 조절하여 탕약을 10분 동안 마셔야 하다 태자의 몸은 원래대로 들어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편작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편작은 나 원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 이는 다만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원인이 일어나게 해준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 취급하다니. 그 뒤 편작이 제나라를 방문하는 길에 황공을 만나게 됐다. 황공을 만나자 편작이 친절하게 말했다. 지금 대왕께서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피부 위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니 쉽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놔두시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자 황공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나처럼 건강한 사람을 병자 취급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편작이 물러나가자 신하들에게 이렇게 투설거렸다. 어원이 이익을 탐하여 병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공을 채우려 하다니. 다시 후에 편작은 다시 황공을 찾아갔다. 대왕의 병환이 이제 혈맹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황공은 난 별로 일하이 없소 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 뒤 다시 후 편작이 다시 찾아왔다. 이제 병환이 위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손을 치자면 목숨까지 들어옵습니다. 그러나 황공은 대답도 하지 않았다. 편작이 물러나자 황공은 매우 불쾌할 듯이 짜증을 냈다. 또 다시가 지나왔다. 이번에도 편작이 대처조차 먼 곳에서 인사만 한 채 그대로 물러갔다. 그랬더니 황공은 이상하다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묻겠다. 편작이 말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과 고약으로 고칠 수도, 혈맥까지 진행되어도 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또 위장까지 들어간다면 약을 복용해서 나을 수 있어. 그러나 병이 골수에까지 미치게 되면 생명을 다룬다는 시인이 내려와도 손쓸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한국의 병은 이미 골수에 비치고 있어. 그래서 치료를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다시 만에 한국은 병으로 눕게 됐다. 그리고 급히 편작을 불렀으나 편작은 이미 제 나라를 떠난 뒤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마침내 숨을 거뒀다. 만약 성인이 병의 징후를 예견하여 명의로 하여금 일찍 치료하게 할 수 있다면 질병은 고칠 수 있고 몸도 구할 수 있다. 편작의 이름은 갈수록 더 높아졌다. 한 난을 지날 때는 그곳의 부녀를 중심으로 한다고 부인병 치료를 하게 됐고, 낙양을 지날 때도 그곳에서 노인을 공양하고 있음을 알지 않고 노인병 치료에 주력해 왔다. 의학을 믿지 않고 점정이나 주술만 따른다면 나을 병이 없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무당이나 주술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으며 재능 없는 어원들도 거의 높은 의술을 질투하였다. 그러가 진나라에 있을 때 그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왕이 치료를 부탁했다. 이때 진나라의 시종일로 있었던 이해는 편작을 크게 질투하여 그를 없애려고 하였다. 드디어 이해는 작을 보내 편작을 죽였다. 지금의 이르까지 천하에서 맥학을 논한 사람은 모두 편작의 학설을 따르고 있다. 2. 자인의 상호해야 병이 없다. 창공. 창공은 제나라 태창 지역 양식 창고의 장관으로 임치 사람이다. 성은 순우이고 이름은 보였다. 젊었을 때부터 어술을 좋아했으며 고 8년 다시 같은 고향 원리의 양경으로부터 어술을 배웠다. 양경은 그때 나이가 70세였는데 그의 어술을 계승할 아들이 없었으므로 순우이로 하여금 그가 이전에 배운 어술을 모두 버리게 하고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전의 어술을 모두 그에게 주면서 황제의 편작이 남긴 맥스를 추천해 주었다. 그라여 창고는 얼굴에 나타나는 오장의 상태를 진단하여 환자의 병을 알아내고 의심스러운 질병을 판단하여 그 치료법을 결제하는 방법을 통달했다. 또한 약물에도 정통하게 되었다. 그 후 천하를 돌아다니며 환자를 치료하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힘썼다. 그라여 집안일을 돌볼 수도 없었으며 또 그를 부르는 환자가 너무 많아 가보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원망도 많이 받게 됐다. 마침내 한나라 문제 4년에 그는 고발을 당하여 치형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때 창공에는 5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창공을 붙들고 울었다. 이때 창공이 크게 탄식했다.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더니 이런 일이 생겨도 이를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자 막내딸 재영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황제에게 상승을 했다. 제 아버지가 관리일 때 청림하고 공정하다고 제나 사람들이 칭찬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을 위반하여 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깊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고 죄를 받게 되면 몸이 다시는 원래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되고자 해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 결국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바로 근데 제 한 몸을 관비로 바쳐 아버지가 받게 될 죄를 대신 갚고 아버지가 행실을 고쳐 스스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읽은 황제는 딸을 불쌍히 여기고 장군을 부르도록 했으며 그의 아내 또 육청의 법도 폐지하였다. 정확한 진맥이 치료의 근본이다. 그 후 창공은 풀려나 집에 있을 때 황상이 조사를 내려 불러들인 뒤 병을 치료해서 효험이 있었던 자는 몇 사람이니 또 그 병자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조서를 내려 순위의 파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 의술에서 뛰어난 것은 무엇이며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무엇인가, 또 그에 대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서 의술을 배웠는가, 몇 년 동안 배웠는가, 지금까지 효험이 있었던 자는 어느 마을의 누구인지, 그것은 무슨 병이었는가, 또 치료를 하고 약재를 선 후 그 병세는 어디다 있는가, 모두 자세히 대답하라. 이에 순위는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과도한 방사로 인한 병. 저는 젊어서부터 의학, 약학을 좋아했으나 그것들을 실제로 시험에 보아도 효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 8년 제 스승인 임치현 원리의 공성 양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양경은 어머니 이미 나이 70여세였는데 저는 그에게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양경은 저에게 내가 배운 어시를 모두 버려라.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옛 어원들이 전한 황제의 편작의 어설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얼굴에 나타난 5가지 색깔을 보고 질병을 진단하고 병자가 살지 죽을 죄를 예측하며 의심스러운 병의 정세를 판별하여 치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의학에 관한 것도 언급되어 있는데 매우 정밀하다. 너희 마음으로부터 사랑함으로 내 빚은 어설을 모두 하나하나 너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